자, 알파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포토샵에도 있거든요. 자, 일로 와볼게요. 채널에서 새 채널을 딱 만들었습니다.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여기 뭐가 적혀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볼게요. 알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알파에다가 이렇게 막 흰색으로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RGB로 딱 오고 딱 와봤더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저게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알파라고 돼 있긴 한데 적용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널에 가서 알파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해봤더니 뭔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선택이 됐으니까 그럼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빨간색을 한번 칠해볼까 하고 딱 칠해봤어요. 그랬더니 알파가 이렇게 칠해졌다. 자, 그러면은 알파는 뭐인 거예요? 검은색엔 안 칠해지고 흰색엔 칠해졌잖아요. 그럼 알파는 뭐다? 알파는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그냥 선택이 아니라 보이기, 뭘 보여지게 할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어디서 가다 주워 들었는데 마스크라는 것도 선택 아닙니까? 해가지고 여기 마스크를 걸었거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칠해봤어요, 마스크를. 그랬더니 이것도 보이기 선택이잖아. 그럼 알파랑 마스크 왜 구분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마스크는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칠해서 구분한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알파는 선택해서 구분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되게 웃기는 점이 뭐냐면 둘 다 말장난이지 하는 행동 방식,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지게 되는 결과물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건 저렇게 고르건 결국엔 뭐다? 선택 보이기라는 거. 알파에 대한 거는 이걸로 끝인 거예요. 설명 5분이 안 걸리죠.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한데 왜 우리는 이게 자꾸 헷갈려? 어디 갈 때마다 알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퍼런시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퍼런시 말이 너무 길어. 트랜스퍼런시인 거죠. 이게 뭐냐면 트랜스퍼런시는 F5번을 눌러보면 여기 트랜스퍼라는 게 있어요. 그 트랜스퍼에 들어가면은 오파시티 지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펜프레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트랜스퍼 있죠. 나 이거 잘못 썼다. 이거 트랜스퍼 F 트랜스퍼런시 이거예요. 이거. 그럼 트랜스퍼가 뭔지 우리 구글링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트랜스퍼런시 나 맞게 썼네? P로 써야 되나봐. 이때는 투명도라고 하죠. 트랜스퍼런시 투명도. 그럼 오파시티 찾아볼까요? 불투명도. 진짜 이게 F가 아니라 P가 맞대. P가 맞대. 트랜스퍼런시 맞대. 그리고 오파시티. 진짜 웃기지 않아요? 둘 다 전혀 다른 말처럼 보이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얘는 투명도고 얘는 불투명도래요. 그럼 투명도와 불투명도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말장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알파도 마스크도 트랜스퍼런시도 오파시티도 다 같은 말인데 자꾸 이거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왜 다르게 말하냐면은 여기도 알파, 이 기능이 알파라고 해요. 그 레이어로 와서
여기다가 이제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 옆에다가 요것도 알파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F5번 누른 다음에 트랜스퍼에다가도 알파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데마다 죄다 알파가 돼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알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기능이 다른데 단어가 같으니까 너무 헷갈리잖아. 그래서 다르게 한 거야. 여기저기 서로 다 달라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기능이 서로 다른데 단어가 다 똑같으면 너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다르게 한 거일 뿐이지 작동되는 기능 원리와 작동 방식이 완전히 같다. 자, 그러면은 선택 영역은, 그럼 우리가 그냥 이거 포토샵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그럼 이 선택 영역 검은색 흰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선택 영역에 일단 이게 지금 검은색 흰색이잖아요. 검은색 흰색 때 Alt 딜리트를 누르면 검은색으로 칠해져요. 그죠?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반전되죠. 그때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들었던 선택 영역이 검은색과 흰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이미지잖아. 검은색 흰색으로 된. 그럼 검은색 흰색으로 된 이미지를 다시 선택 영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검은색 흰색이니까 얘를 뒤집으세요. 컨트롤 I로. 그럼 인버스 돼가지고 뒤집히죠. 이미지의 애저스트먼트의 인버트 여기 있죠. 이걸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뒤집혔죠. 그럼 전체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이걸 끄고 채널 간 다음에 알파에다 붙여놓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RGB로 오세요. 여기로. 그럼 이렇게 왔죠. 근데 선택 영역이 어딨어요? 아까 전에 된다면서요? 라고 하면 채널 가세요. 컨트롤 누르고 Alt를 클릭하세요.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선택, 검은색, 흰색 이미지. 이게 뭐예요? 선택과 검은색, 흰색 이미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선택 영역은 곧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리고, 이미지는 언제나 선택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그게 생기는데, 검은색, 흰색 이미지는 마스크였잖아.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선택한 부분만 보여지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택은 그 마스크를 의미하고, 마스크는 특정 부분만 보여지게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검은색, 흰색 이미지는 결국에 뭐예요? 특정 부분만 보여지게 하는 게 가능한 이미지란 얘기예요. 요렇게 갑니다. 이거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써놓은 이 글자들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대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하려고 준비해뒀던 여기다가 PSD 말고 그냥 간단하게 PNG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PNG 파일로 알파 설명에 대한 거를 적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적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볼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끊어놓겠습니다. 자, 끌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맥스에 왔어요. 맥스에서 우리가 이제 알파를 적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냐면, 메테리얼을 일단 먼저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네는 지금 알파를 쓰고 있어요. 알파를 쓸 예정이니까 여기다 알파라고 적고, 여기다가도 알파라고 적을 거예요. 얘네 지금 UV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다 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통은 일단 한 바퀴 돌르게 되어 있고요. 이 네모 이 정육면체는 이 맵이 한 장씩 각 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 밑에 있는 이 판때기에다가는 그냥 그대로 그 저기
텍스처가 한 장이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거 열고 맵에서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디퓨즈 비트맵, 자 비트맵 빼가지고 아까 전에 저장한 png 파일을 그대로 열어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열어줍니다. 그 위로 올라와서 적용을 딱 해주면 이렇게 쫙 들어갔죠. 그냥 잔뜩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검은색 흰색이니까 검은색이면 이게 뚫려서 반대편이 보여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여기 밑에 오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오파시티 있죠.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오파시티는 트랜스퍼런시와 같고 트랜스퍼런시는 알파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팁 오파시티는 즉 알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파를 오파시티에 넣으세요. 카피로 해서 넣으세요. 카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면은 지금 여기 이게 뚫려가지고 반대가 보이는 건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내가 실린더를 하나 더 만들고 이거를 반쯤만 이렇게 채워볼게요. 뒤쪽으로 실린더에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죠? 여기는 까만 글씨고 여기는 빨간 글씨예요. 이게 왜 빨간 글씨예요? 뒤에가 보이니까. 그죠? 이해되죠 이거? 검은색 있는 데만 뚫리고 흰색은 안 뚫리잖아요. 투명도가 들어가서 뚫려 보인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그런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걸 하나를 더 바꿔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한 이쯤 놓고 확인하고 이거를 멀티플라이로 해서 자, 이렇게 더해줄게요. 저장을 해놓으면 저장이 되었고 맥스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반쯤 이게 뚫려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훤히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되죠? 이게 뭔지. 알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맥스에서의 알파 놓고 보기 방법이었고요. 맥스에서의 알파를 놓고 보려면 스탠다드로 맞추시고, 그리고 요새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9인가 18인가 넘어가면서 렌더링 셋업이 이 ART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는데 ART를 스캔라인으로 바꿔보세요. 렌더 셋업을 이거 바꿔주고, 그리고 엔바이러먼트에 여기 이스포저 컨트롤에 이거 뭐 들어가 있거든요. 오토매틱 이스포저 컨트롤 이거 빼주세요. 노 이스포저로. 그 다음에 메테리얼은 여기 스탠다드를 클릭한 다음에 이게 스탠다드가 아닐 겁니다. 아마. 이거 막 뭐라고 해가지고 짠뜩 뭐 이상한 거 들어가 있을 건데 스캔라인의 스탠다드로 바꿔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따라 해야 이 설명대로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파들을 봤고요. 그리고 이게 마무셋에서는 어떻게 들어가게 나오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다가 이거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레드를 가지고 있는 그 메테리얼 하나 만든 다음에 얘한테 레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쟤를 더해준 다음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이러면 두 개의 메테리얼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익스포트 셀렉티드 하고, 익스포트 위치는 어디 있니? 자, 여기 알파에다가 알파 테스트 줬고, 센티미터 줬고, 자, 여기 뭐 3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하도록.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 여기 테스트 그대로 넣고,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반대편 안 보이죠? 이거 왜 안 보이는 겁니까? 원래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원래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3D는 한쪽만 렌더링하고 반대쪽은 렌더링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컬 백페이스를 체크 해제하면 반대편도 보이는 겁니다. 자, 알파에 들어갑니다. 알파에 들어가서 여기 밑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즈 알베도 알파라는 게 되어 있어요. 유즈 알베도 알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베도에 들어가 있는 알파 값이 있을 때 알파를 쓰겠다.
여기 알파값 보니까 알파 어때요? 없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보는 거예요. 돋보기 찍고 여기에 지금 무슨 채널이 들어가 있나 하나씩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지금 알파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유저 알베도 알파를 끌 거예요. 유저 알베도 알파를 끄고 여기 채널이 A, 그러니까 즉 알파 채널이 아니라 R 채널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지글지글해 보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 지글지글해 보이지?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디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 디터가 뭐냐면 이거는 여기 이만한 면적에 이만큼이 50% 그레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는 흰색과 검은색이 중간쯤 들어가 있다. 요 색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디터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의 전체 크기를 정합니다. 이를테면 뭐 100이라고 정해요. 그럼 여기에 점이 몇 개 들어갑니까? 10,000개 들어가죠. 그럼 10,000개의 점을 5,000개는 화이트, 5,000개는 블랙 이렇게 정하고 이걸 여기 뿌립니다. 이렇게 막 뿌려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50% 그레이가 될 때까지 뿌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이게 뭔지. 자, 이거 뭐 한다고 그랬죠? 점 뿌린다고 그랬죠? 자, 돌아가서 볼게요. 뭐처럼 보여요? 점처럼 보이죠? 처음 뿌렸으니까, 어? 좀 뿌렸으니까 점처럼 보이지. 그죠? 그러면은, 이거 말고 반투명 없어요? 그러면은, 없어요. 반투명은 없어요, 이제. 아니, 반투명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반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반투명이 안 될 정도로 면을 막 25만 개, 100만 개, 뭐 이렇게 뿌리면 반투명처럼 보여요. 그럼 반투명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쉐이더 설명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려면 오늘 이거 설명하는 게 1시간 넘어가니까 이거는 빼도록 할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거 설명하려면. 특히나 우리가 쉐이더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반투명이라는 이런 거를 쓸 때는 언제적 얘기였냐면 그러니까 그 그래픽이 기원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32비트 뭐 컬러, 뭐 16비트 컬러 뭐 이런 얘기부터 막 가야 되기 때문에 8비트 컬러 뭐 이런 거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돼. 그래가지고 요건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자, 그럼 디터 말고 다른 방식은 좀 깔끔한 거 없어요? 라고 하면 컷아웃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컷아웃은 뭐냐? 마무스에서 이 디터라고 되어 있는 걸 컷아웃으로 바꿔줘요. 딱 잘려서 아주 깔끔하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확대해서 자세히 보려 하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이미지가 원래 어땠어? 원래 이미지가 이랬잖아요. 검은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딱 잘려 보이지? 라고 하면은 요 밑에 뭐가 있냐면 스레시홀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조절해 보니까 이게 늘어나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컷아웃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을 때 이 그라데이션 중에 어느 부분을 기점으로 잘라낼 것인지를 스레시홀드로 정해요. 잘라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자를래, 여기서 자를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컷아웃이에요. 자, 그래서 알파는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고요. 이게 요즘 그 사용되는 알파들의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거의 절대적인 그런 거를 차지하고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애드가 있어요. 자, 애드로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뚫려 보여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보니까 메탈을 이제 100%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미지가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러프니스로 가서 이거를 투명도를 이렇게 바꿔봤더니 주변 환경을 반사하는 게 보이면서
싹 돌려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즉 이게 뭐냐면 환경을 바꿔볼게요. 환경에 의해 100% 영향을 받는 메테리얼 재질이 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이거? 우리 흔히 아는 거 있잖아. 이렇게 보여지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히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유리라고 부르잖아요. 유리. 네? 애드는 트랜스퍼런시에서 애드를 쓸 때는 유리 재질의 뭔가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써요. 투명한 거. 완전히 뚫려서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 그런 거를 애드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마모셋에서 있고 맥스 가면 이거 없어요. 왜냐면 이게 쉐이더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메탈인지 메탈 아닌지, 러프인지 러프 아닌지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컬러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반사되는 컬러를 지정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무슨 색깔 유리냐 뭐 이런 거를 말해 줄 수 있겠고, 틴트를 써가지고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틴트가 어두워지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쯤 와보니까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터지는 거예요. 쉐이더가 터져가지고 이상하게 출력되는 거죠. 지금 이게 알파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계산 불가.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지를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불투명 안 쓴다고 그랬죠. 왜 안 쓰냐면 엔진상에서 앞뒤를 체크할 수 없는 쉐이더를 쓴다는 거는 대단히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못할 짓이거든요. 엔진이 터져요. 게임 엔진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불투명도를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반투명이 있었잖아요. 옛날 게임에 많았잖아요. 라고 하면은, 옛날 게임에는 왜 그게 가능했냐면, 예전 게임에서는 레이어 처리를 할 때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게 캐릭터당 하나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8개 이상도 들어갑니다. 8개가 뭐야? 한 20 몇 개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한두 개 들어갈 때는 앞뒤 체크 레이어가 가능했거든요. 레이어화 시켜가지고 알파 1번, 알파 2번, 알파 3번 뭐 이런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수십 장에 걸쳐가지고 어떨 때는 막 100 몇 개도 쌓여요. 계산 불가라는 거지. 왜? 이걸 순차적으로 계산하면서 각각 몇 %인지 오차 범위까지 줄여가지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엔진은. 프로그램은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프를 돌죠. 계속 처리가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돌리는 거지. 처리가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돌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게임이 멈췄다는 말이지. 그럼 게임 멈추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하겠죠.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화면에 블루 스크린 뜨면서 갑자기 멈추면서 튕겨버린단 말이지. 그거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쉐이더를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되는 쉐이더를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할 때 만드는 거를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길. 하하.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안 됐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은 2D에서는 가능합니다. 2D 엔진에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애들이 있어요. 3D? 여기서 안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3D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D는 한 면만,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자를까 그냥. 그래서 설명을 하자. 3D에서는 한 면만 면을 렌더링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메비우스의 띠는 어떻게 해야 돼? 메비우스의 띠가 뭔지 아세요? 메비우스의 띠가 뭐냐면 플랜을 이렇게 길게 만듭니다. 이게 수학 딜레마인데,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컨버터 투 에디터블 폴리를 주고 얘를 밴드를 걸어요. 밴드가 아니라 트위스트를 겁니다. 트위스트. 자, 트위스트로 360을 걸어주고 얘를 Y, X 이렇게 360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밴드를 걸어줘요. 밴드를 요걸로 360. 자, 그럼 이게 이렇게 오는데 여기를 한 면을 따라오면 이제 얘랑 얘랑 붙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얘랑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일로 왔어요. 일로 와서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오니까 또 다시 여기, 또 다시 이렇게 쭉 와가지고 또 따라가니까 또 여기, 또 이렇게 쭉 와서 따라가니까 또 여기. 그럼 이게 지금 한 면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겹쳐질 때 얘는 여기가 정면이고 여기가 뒷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면이 동시에 같은 쪽에서 바라보도록 이게 레이어가 그렇게 잡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되는 오브젝트라면은 얘는 자기 오브젝트를 뒤쪽에다 놓고 같은 면을 바라볼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메비우스에 띄는 얘를 여기에 연결하고 얘를 여기에 연결했으니까 이게 계속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냥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복사해서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꼬여요. 렌더할 때. 렌더가 제대로 안 나와요. 막 얼굴이 뚫려가지고 막 그 뭐지? 그 눈알이나 입만 보이게 되거나 혓바닥이 막 드러나 보이거나, 특히 머리카락이 가장 심했거든. 머리카락 그게.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다가 이거를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반투명을.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디터랑 컷아웃만 남은 거예요. 렌더 뚫리는 그 알파 그 개수랑 뭐 이런 거, 렌더 되는 거, 뭐 어느 방향에서 맞느냐 뭐 이런 거를, 그러면은 그 방식 말고 우리 점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제시한 게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몇 년 전이었냐면 아마 한 7, 8년 됐을 겁니다. 7, 8년? 더 됐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쉐이더마다 달라서 예전 방식대로 반투명하게 해주는 쉐이더도 있거든요. 어느 쉐이더냐면 서브스턴스 페인터 가면 있습니다. 근데 걔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게임용에는 들어가 있는 걸 아직 못 봐서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애까지 받고 디테일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글거리는 거 너무 싫어요 라고 하면 여기 렌더 가서 렌더 솔루션을 더블로 걸어주면 되고요. 이거 더블로 걸어준 거 이상으로 또 뭘 해주면 되냐면, 자 여기로 가서 캡처해서 세팅해서 이걸 뽑을 때 샘플링을 100으로 해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OK를 하고 캡처해서 이미지를 딱 클릭하면 바탕화면에 이미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얘를 딱 보면은 이렇게 반투명이죠. 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실시간으로 할 때는 왜 점이 보이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렌더를 찍어가지고 돌릴 때 나오게 해주는 속도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돌렸을 때 이게 안 느려지게 하려면 이거 계산을 좀 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실제로 퍼포먼스 체크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성능 체크 같은 거 할 때 성능이 뛰어나게 나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무슨 막 철망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든다고 치잖아요. 철망. 그럼 이거를 알파로 하냐? 아니면 모델링으로 하냐? 이거 가지고 되게 막 분분하게 이렇게 막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야 어느 게 낫다, 막 알파가 낫다, 모델링이 낫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알파 처리가 맵이 크면 클수록 느려져요. 그러니까 알파는 맵이 작아야 돼요 원래. 그래야 유리. 알파가 맵이 크면 클수록 느려진다는 말은 1024가 기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로서. 1024 이상이다 2048 막 이렇다. 근데 알파가 들어가 있다? 그럼 느려집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1024까지가 HD 정도 그 퀄리티급이라고 보고 2048부터가 UHD급인가? 그렇게 볼까. 아니 뭐 물론 화면 해상도에 따른 거기도 한데 쉽게 말해서 도트가 보인다 가까이 가면. 그래서 저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막 이런 거를 해두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맵이 너무 커지게 될 경우에는 그냥 모델 처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 요새는 한 화면에 모델링의 명개수가 막 50만 개 이상이 돼도 안 느리거든. 50만 개가 뭐야? 500만 개까지도 넉넉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요. 컴퓨터들이. 이거 10배 이상. 500만 개. 엄청난 숫자잖아요.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이 더 나을 때도 있다. 라는 거.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될 거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쉽죠?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고. 그려도 되고, 합성해도 되고, 어디서 자료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덧붙여가지고 진행해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막 뿡짝뿡짝 해도 문제가 없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